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소설로 꼽히는 춘향전입니다. 작자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부터 전해지던 설화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반집 아들 이몽룡이 남원 광안루에서 기생의 딸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며 춘향전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사회 계급을 넘은 순수한 연애와 더불어 조선 후기 흔들리는 신분제도 속 당시 서민들의 꿈과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선소설 최대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설입니다. 춘향전,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춘향전. 숙종대왕 즉위 초에 전라도 남원부에 월매라는 퇴기가 있었으니 나이 40이 넘어 늦게 한 딸을 얻었다. 이름을 춘향이라 하였으니 어질고 착하기 이를 데 없었다. 7, 8세가 되자 그릴기에 골몰하여 예모정절을 일삼으니 춘향의 효행을 칭송치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 한양 삼청동에 이알림이라는 양반이 있었으니 당시의 명가요 충신의 후손이었다. 하루는 임금께서 충효록을 올리게 하여 보시고 충신과 효자를 가려내어 지방관으로 임명하시는데 이알림에게 금산 군수를 제수하시었다가 남원 부사를 제수하심에 이로하여 이알림은 남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때는 놀기 좋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온갖 새들이 서로 수작하고 짝을 지어 날아들고 춘정을 다투었다. 이때 사또제자 이도령의 나이가 28이요. 풍채는 당나라의 시인 두목지와 같고 도량은 푸른 바다 같고 지혜는 활달하고 문장은 이태백이요. 글씨는 왕이지와 같았다. 하루는 방자를 불러 말하였다. 이 고을에 경치 좋은 곳이 어디냐? 시흥과 춘흥이 도도하니 절승을 일러라. 방자놈이 여쭈었다. 글 공부하시는 도령님이 경치를 찾으면 부질없소이다. 이도령이 말하였다. 하이, 내 무식하구나. 예로부터 이 고장 문장 제사가 절승한 강산을 구경하는 것은 풍월과 글 짓는데 근본이 되느니라. 신선도 두루돌아 널리 보거늘 어이하여 부당하랴. 이때 방자 도령님의 뜻을 받아 사방 경치를 말씀드렸다. 서울로 이르면 자문박, 칠성암, 청년암, 세검정과 평양으로 이르면 연광정, 대동루, 모란봉, 양양으로 이르면 낙산사, 보은으로 이르면 송리의 문장대, 안위로 이르면 수승대, 진주로 이르면 촉성루, 밀양으로 이르면 영남루가 어떠한지 모르오나 전라도로 이르면 태인의 평양정, 무주의 한풍루, 전주의 한병루가 좋사오나 남원의 경치 들어보시오. 동문 밖에 나가면 관악묘는 천고 영웅 엄한 위풍 어제 오늘 갔사옵고 남문 밖에 나가면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이 좋사옵고 북문 밖에 나가면 푸른 하늘에 금부연꽃이 빼어나 괴팍하게 우뚝 섰으니 기암둥실 고룡산성 좋사오니 저분대로 아시오. 도령님 이르는 말씀이 얘야, 네 말 들어보니 광안루와 오작교가 절경의 모양이구나. 그리로 구경 가자꾸나. 도령님의 거동보소, 사또 앞에 나아가 공손히 말씀드린다. 오늘 날씨 화창하옵기 잠깐 나가 풍월이나 읍게 싸우며 시온이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이나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사또 매우 기뻐하시며 허락하시고 분부하셨다.
남주 풍물을 구경하고 돌아오되 시제를 생각하여라. 아버님 가르치시는 대로 하오리다. 물러나와 방자를 불러 일렀다. 나귀 안장 지어라. 방자 나귀의 안장을 얻는다. 나귀 등대하였소. 도령님 거동 보소. 오간 선풍에 전판 같은 채머리 곱게 빗어 밀기름에 잠재워 궁초댕기 석황 물려 맵시 있게 잡았다코 접동배 새백저 상침바지 극상세목 겹버선에 남갑사 대님치고 육사단 겹배자 미라단추 달아입고 통행전을 무릎 아래 늦추매고 영초단 허리띠 모초단 도리낭 당팔자 가진 매듭 고를 내어 늦추매고 쌍문초 긴 동정 중춤하게 도포 받쳐 흑사띠를 가슴 위로 눌러매고 6분 당에 끌면서 나귀를 붙들어라. 이리하여 광안루에 이르니 흰 나비 쌍쌍이 날아 너울너울 춤을 추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숲속으로 날아든다. 광안 진경 조커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바야흐로 이르되 호남 제일성이라 하겠다. 오작교 분명할진데 견우직녀 어디 있나. 이런 승지에 풍월이 없을 소냐. 도령님이 글 두 구를 지었으니 드높고 밝은 오작의 배에 광안루 옥섬도 고운 다락이다. 누구냐 하늘의 직녀는 흥나는 오늘의 내가 견우로다. 이때 내하에서 잡술상이 나오니 한 잔 술 기울인 후에 통인 방자에게 물려주고 취흥이 도도하여 이리저리 거닐 적에 붉은 단, 푸를 청, 흰백, 붉을홍, 고물고물이 단청 버드나무 꾀꼬리가 짝 부르는 소리는 내 추능을 도와준다. 노랑벌, 하양나비, 노랑나비도 향기 찾는 거동이다. 날아가고 날아오니 춘성에 아니요 영주는 바야흐로 복례산이 눈알에 가까우니 물은 본시 은하수요 경치도 잠깐 천상 옥경과 같다. 옥경이 분명하면 월궁에 항아가 없을 리 있겠는가. 이때는 춘삼월이라 하였으나 5월 단오날이었다. 1년 중 가장 좋은 시절이다.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 소냐. 그네를 뛰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와서 섬섬 옥수로 그네줄을 잡고 살짝 올라 발을 구르니 뒷단장 옥비녀, 은죽절과 아칠에는 밀화장도 옥장도며 광원사 겹저골이 제색 고름의 모양이 난다. 도련님 혼비중천 일신이 고단하다. 통이나. 예. 저 건너 화류 중에 오락가락 히뜩히뜩 얼른얼른 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 오너라. 통인이 살펴보고 말하였다. 이 고을 기생이던 월매의 딸 춘향이란 계집이 올시다. 장이 좋다. 훌륭하다. 제 어미는 기생이 오나 춘향이는 도도하여 기생굿을 마다하고 백화초엽의 글자도 생각하고 여공 재질이며 문장을 겸전하여 여염집 처자와 다름없소이다. 도령이 허허 웃고 방자 불러 분부하였다. 들은즉 기생의 딸이라니 급히가 불러오너라. 방자 분부 듣고 서왕모 요지의 잔치에 편지 전하던 청조같이 건너간다. 여봐라! 예!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란다.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느냐? 얘야, 말 말어라. 일이 났다. 일이라니 무슨 일이냐? 사또 자제 도령님이 광안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령이 났다. 춘향이 화를 낸다. 네가 미친 자식이다. 도령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10시까지 텄나 보구나.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 없으니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너 그런 내력 들어보아라. 계집의 행실로 그네를 뛸 모양이면 내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은근히 하는 게 도리에 맞다. 광안루 구경처에 그네를 메고 네가 뛸 때 외씨 같은 두 발길로 백운간의 눈이니 홍상자락 펄펄, 백방사 속꽃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백운간에 히뜩히뜩. 도령님이 너를 보고 부르시거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오날이다. 비단 나쁜 일이야? 다른 집 처자들도 예서 함께 그네를 띄었으며 그럴 뿐 아니라 또 서로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기적에 있는 바도 아니거늘 여염 사람을 함부로 부를 일도 없고 부른다고 갈 일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모양이다. 방자 광안루로 다시 돌아와 도령님께 여쭈니 도령님 그 말 듣고 말한다. 기특한 사람이다. 말인즉 바른 말이로되 다시 가서 이리저리 하여 보아라. 방자 전갈 듣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거늘 저희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이 한창이다. 내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령님이 다시 전갈하신다.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는 것이니 여염집 처녀 불러보는 것이 소문에 괴이하기는 하나 허물로 알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이 호련히 생각하니 갈 마음이 나나 모친의 뜻을 몰라 한참이나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모 썩 나앉으며 정신없이 말한다. 꿈이라는 것이 전혀 허사가 아닌 모양이다. 간방 꿈에 난데없는 청룡 한 마리 벽도못에 잠겨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령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몽자, 용룡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러나 저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느냐? 잠깐 다녀오너라. 춘향이가 광안루로 건너가니 이도령 입을 열어 말한다. 성현도 성이 같으면 장가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 성은 성가이었고 나이는 16이옵니다. 그 말 반갑다. 네 나이 들어보니 나와 동갑 이팔이요. 성씨 들어보니 나와 천정연분 분명하다. 이씨와 성씨는 좋은 연분 평생 동락하여 보자. 춘향이 거동보소. 눈썹을 찡그리며 붉은 입 반쯤 열어 옥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료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았는데 도령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첩이옵니다.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버리시면 일편단심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하니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뉘할리요. 그런 분부 다시는 마소서. 우리 둘이 인연 맺을 때 금성맹약 맺으리라. 네 집이 어디냐? 방자 불러 물으소서. 내 너더러 묻는 말이 허황하구나. 방자야. 예. 춘향이 집을 내일러라. 저기 송정 중림 두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것이 춘향의 집이올시다. 장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우르르하니 여자의 절개 행실을 가히 알만하구나. 춘향이 일어나며 부끄러이 말한다. 시속 인심 고약하니 그만 놀고 가겠습니다. 기특하다. 오늘 밤 퇴령 후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니
괄시나 부디 말하라. 춘향이 대답한다. 나는 몰라요. 네가 모르면 쓰겠느냐? 잘 가거라. 오늘 밤에 상봉하자. 도령님이 춘향을 애연히 보낸 후에 잊을 수 없는 생각 둘 데 없어 책방으로 돌아와 만사의 뜻이 없고 다만 춘향 생각뿐이었다. 말소리 귀에 쟁쟁하고 고운 태도 눈에 삼삼하여 해지기만 기다린다. 이도령 퇴령 놓기를 기다리다가 방자를 불러 물었다. 퇴령 놓았나 보아라. 아직 아니 놓았소. 조금 있으니 퇴령 소리 길게 난다. 좋다 좋다. 옳다 옳다. 방자야, 초롱에 불 밝혀라. 통인 하나 뒤를 따라 춘향의 집으로 건너갈 때 자취 없이 가만 걷는다. 방자야, 상방에 불 비친다. 등불을 옆으로 감추어라. 산문 밖에 나서니 좁은 길 사이에는 달빛이 영롱하고 투기하는 소년들은 밤에 청루에 들어갔으니 지체 말고 어서 가자. 그렁저렁 당도하니 좋은 밤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좋은 계절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때 춘향이 칠연금 빗겨안고 남풍시를 희롱하다가 침석에서 조는데 방자는 개가 짖을까 자취 없이 가만 춘향방 영창 밑으로 살짝 들어간다. 예, 춘향아, 잠들었느냐? 춘향이 깜짝 놀란다. 네 어찌 오느냐? 도령님이 와 계시다. 춘향이 이 말 듣고 가슴이 울렁울렁 속이 답답하여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건넌방으로 건너간다. 어머니, 무슨 잠을 이리 깊이 주무시오? 아가, 무엇을 달라고 부르느냐? 도령님이 오셨소. 춘향모 문을 열고 방자 불러 묻는다. 네 왔느냐? 사또 자제 도령님이 와 계시오. 춘향모 그 말을 듣고 향단을 불러 일렀다. 뒤초당에 좌석과 등촉을 마련해 두어라. 당부하고 춘향모 나오더니 공수하고 우뚝 선다. 아유, 그 사이 도령님 문안이 어떠시오? 도령님 반만 웃고 말한다. 춘향이 모친이라지. 평안한가? 예, 겨우 지냅니다. 아유, 오실 줄 진정 몰라 영접이 불미나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춘향모 앞을 서서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가니 해묵은 별초당에 등촉을 밝혔는데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못 가운데 쌍오리가 손님 오신다 두둥실 떠서 기다리는 모양이요. 처마에 다다르니 그제야 저희 모친의 영을 받들어 사창을 반쯤 열고 나오는데 뚜렷한 일륜명월이 구름 밖에 솟았는 듯 황홀한 그 모양은 측량키 어려웠다. 부끄러이 당에 내려 천연슬에 서 있는 거동은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인다. 도령님 반만 웃고 묻는다. 고나지 아니하며 밥이나 잘 먹느냐? 춘향이 부끄러워 대답치 못하고 묵묵히 서 있거늘 춘향모가 먼저 당에 올라 도령님을 자리로 모셨다. 아유, 기중하신 도령님이 누추한 집에 와주시니 황공하고 감격하옵니다. 도령님 그 말 한마디에 말구멍이 열리었다. 그럴 리가 있나? 우연히 광안루에서 춘향을 잠깐 보고 꽃을 찾는 취한 마음. 오늘 밤에 온 뜻은 춘향모 보러 왔거니와 자네 딸 춘향이와 백년언양 맺고자 하니 자네 마음 어떠한가? 춘향모 대답한다. 가세가 부족하니 재상가는 부당하고 사서인 상하에 다 미치지 못하니 혼인이 늦어져서 주야로 걱정이던 중
도련님 말씀은 춘향과 백년 가약한다는 말씀이오나. 그런 말씀 마시고 노시다나 가십시오. 이 말이 참말이 아니라 이도령님 춘향을 얻는다 하니 앞니를 몰라 뒤를 눌러 하는 말이었다. 이도령은 기가 막혔다. 좋은 일엔 흔히 마가 끼는 법이라네. 춘향도 미혼이나 나도 미혼이라 재차 언약이 이렇고 흉내는 못할 망정 양반의 자식이 일구이연을 할 리가 있겠나. 도령님의 속마음이 말과 같을진데 알아 행사하시오. 그건 두 번 다시 염려 마소.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 성실홍실의 흉내를 갖추어 만난다 한들 이 위에 더 뾰족할 것인가. 내 저를 첫 장과 같이 여길 터이니 염려 마소. 대장부 먹은 마음으로 박대하는 행치를 할 것인가. 허락만 하여 주소. 춘향은 이 말을 듣고 이윽고 앉았더니 몽조가 있는지라 연분인 줄 짐작하고 호련히 허락하였다. 봉이남의 황인하고 장군남의 용만하고 남원의 춘향남의 이와춘풍 꽃답다. 향단아, 주반 등대하였느냐? 예. 이도령 잔을 받아들고 탄식하여 말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흉내를 행할 것이나 그렇게는 못하고 개구멍 서방으로 들고 보니 이 안이 원통하냐. 예, 춘향아. 그러나 우리 둘이 대례술로 알고 먹자. 한 잔술 부어든다. 내 말 들어라. 첫째 자는 인사주요, 둘째 자는 합한주니 이 술을 근원 근본으로 삼으리라. 우리 100살까지 살다가 한날 한시 마주 누워 선우 없이 죽게 되면 천하에 제일 가는 연분이 아니겠느냐. 이때 춘향모 향단 불러 데리고 건너가고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 앉아 놓으니 그 일이 어찌 되겠는가. 춘향이가 부끄러워 몸을 틀며 이리 굼실 저리 굼실 도령님이 치마 벗겨 제쳐놓고 바지와 속옷을 벗길 때에 무한히 힐난한다. 이리 굼실 저리 굼실 동해의 청룡이 굽이치는 듯하였다. 저고리, 치마, 속옷까지 벗겨놓으니 춘향이 부끄러워 한편으로 앉았을 때 도령님 답답하여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에 구슬땀이 송실송실 맺혔다. 예, 춘향아, 이리와 업히어라. 도령님 춘향을 업고 축힌다. 아따, 그 계집의 똥집 장이 무겁다. 네가 내 등에 업힌 것이 마음이 어떠냐? 더할 수 없이 좋소이다. 좋으냐? 좋아요. 나도 좋다. 좋은 말을 할 것이니 네가 대답만 하여라. 말씀 대답할 터이니 하여 보세요. 네가 금이더냐? 금이란 당치 않소. 네가 그러면 무엇이냐? 날 홀려먹는 불려우냐? 네 어머니 너를 낳아 곱게 곱게 길러내어 나를 홀려먹으라고 생겼느냐? 사랑, 사랑,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는 것이냐? 생밤, 찐밤을 먹으려는 것이냐? 둥글둥글 수박을 웃봉지 대모장도 드는 칼로 뚝 떼고 강릉 백청을 두루 부어 은수저 반간지로 붉은 점 한 점을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내사 실소. 해라 요것 안 될 말이로다. 어화둥둥 내 사랑이지. 예, 춘향아, 내리려무나. 백사만사가 품앗이가 있느니라. 내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를 업어라. 도령님은 기운이 세어서 나를 업으시거니와 나는 기운이 없어 못 업겠소. 없는 수가 있느니라. 도두 업으려 말고
빨리 땅에 자운자운하게 뒤로 잤는 듯 업어다오. 도령님을 업고 툭 추어놓으니 대중이 틀렸구나. 온갖 장난을 다 하고 보니 이런 장관이 또 있으랴. 이팔 둘이 만나 벅찬 마음에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이때 뜻밖의 방자 나와 아른다. 도령님, 사또께서 부르시오. 도령님이 들어가니 사또께서 말씀하신다. 여봐라, 이 서울서 동부승지에 교지가 내려왔다. 나는 문부 사정하고 갈 것이니 너는 내 행을 모시고 오늘로 떠나거라. 도령님 부교 듣고 한편 반가우나 한편 춘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여 사지에 맥이 풀리고 간장이 녹는 듯 두 눈에서 더운 눈물이 퍽퍽 솟아 고운 얼굴을 적시거늘 사또 보시고 묻는다. 너 왜 우느냐? 내가 남원에서 일생을 살 줄 알았더냐? 내 직으로 승차되니 섭섭히 생각 말고 오늘부터 치행등정을 급히 차려 내일 오전으로 떠나거라. 겨우 대답하고 물러나와 내아에 들어가 사람의 상중하를 막론하고 어머니에게는 허물이 적은지라 춘향의 말을 울며 청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춘향의 집으로 가는데 서름은 기가 막히나 길거리에서 울 수 없어 참기는 하나 속에서는 두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다. 춘향 문전에 당도하니 통째, 건더기째, 보째 왈칵 쏟아져 나온다. 춘향이 깜짝 놀라 왈칵 뛰어나온다. 이게 웬일이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만 들으셨소? 노상에서 무슨 분함 당하셨소? 서울서 무슨 기별이 왔다더니 상부를 입으셨소? 점잖으신 도령님이 이게 웬일이요? 춘향이 도령님 목을 담쑥 안고 치맛자락을 걷어잡고 고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면서 달랜다. 우지 마오. 우지 마오. 도령님 기가 막혀 울음이라는 게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게 되는 것이었다. 춘향이 화를 낸다. 여보 도령님, 우는 잎 보기 싫소. 그만 울고 내력이나 말아오. 사또께서 동부승지로 승차하셨다. 춘향이 좋아한다. 되게 경사요. 왜 운단 말이오? 너를 버리고 갈 터이니 내 안이 답답하냐. 언제는 남원 땅에서 평생 사실 줄 알았소. 도령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도 추후에 올라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그게 될 법한 말이냐? 네 말을 대부인께 여쭈었더니 꾸중이 대단하시더라. 양반의 자식이 부영을 따라 하행 왔다가 화방 작첩하여 데려간단 말이 앞길에도 해롭고 조정이 들어 벼슬도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불갑을 이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웬일이오? 춘향이 왈칵 달려들어 치맛자락 와드득 좌루룩 찢어버리고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령님 앞에다 내던진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없다. 명경, 채경, 산호죽절 두루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히며 발을 동동 굴러 손뼉치고 돌아앉아 운다. 여보 도령님, 지금 막 하신 말씀 참말이요? 농담이요? 우리 둘이 만나 100년 언약 맺을 적엔 대부인 사또께서 시키시던 일이요? 핑계가 웬일이요? 광안루에서 잠깐 보고 내 집에 찾아와서 도령님은 저기 앉고 춘향 저는 여기 앉아 저한테 하신 말씀 금성맹약 어길 수 없다고
전년 5월 단오날 밤에 내 손목 부여잡고 우둥퉁퉁 밖에 나와 당중에 우뚝 서서 맹세키로 내 정녕 믿었더니 말경에 가실 때는 뚝 떼어 버리시니 이팔 청춘 젊은 것이 낭군 없이 어찌 살까.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모지도다 모지도다. 도령님이 모지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좀비 귀천 원수로다. 여보 도령님, 춘향 몸이 천하다고 함부로 버리셔도 그만인 줄로 하지 마오. 팔자 사나운 춘향이가 입이 써서 밥 못 먹고 잠 하나 잠 못 자면 며칠이나 살 듯하오. 상사로 병이 들어 애통이 죽게 되면 슬프고 원통한 이 혼신이 원기가 될 것이니 존중하신 도령님께 그건들 재앙이 아니겠소? 사람의 대접을 그리 마오. 나 죽고 싶구나. 한참 일이 자진하여 슬피 울 때 춘향모 영문 모르고 건너와서 도령님 앞에 달려들더라. 나와 말 좀 해봅시다. 내 딸 춘향을 버리고 간다 하니 무슨 죄로 그러시오? 춘향이가 도령님 모신 것이 근 1년 됐으니 행실이 그러든가 예절이 그러던가 바느질이 그러던가 언어가 불순하든가 잡스런 행실을 가져 창녀같이 음란하든가 무엇이 그러든가.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몇 사람 신세 망치려고 아니 데려가오. 아이고 아이고. 이 말 만일 사또 귀에 들어가면 큰 야단이 나겠다. 여보 장모, 춘향만 데려가면 그만 아니오. 그래 아니 데려가고 견뎌낼까? 너무 덤벼들지 말고 여기 앉아 말 좀 듣소. 내일 내행이 나오실 때 신주 모신 짐이 나올 터이니 신주는 모셔내어 내 창옷 소매에다 모시고 춘향은 요여에다 태워갈 것이오. 걱정 말고 염려 마소. 춘향이 그 말 듣고 도령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어머니, 도령님 너무 조르지 마소. 우리 평생 신세가 도령님 장중에 매었으니 알아하시라 부탁이나 하오. 이번엔 아무래도 이별할 수밖에는 수가 없네. 기왕이 이별이 될 바에는 가시는 도령님을 왜 조르리까마는 우선 갑갑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오. 어머니, 그만 건넌방으로 가시어요. 촛불을 도덕 켜고 둘이 서로 마주 앉아 갈 일을 생각하고 보낼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한숨질과 솟는 눈물에 흐느껴 울며 얼굴도 데어보고 손발도 만져본다. 도령님 올라가면 살구꽃 피고 봄바람 부는 거리마다 취하느니 장진주요. 청로 미색 집집마다 보시느니 미색이요. 곳곳에 풍악소리 간 곳마다 화월이라. 호색하신 도령님 주야로 호강하실 때에 나 같은 먼 시골 천첩이야 손톱만큼이나 생각하리까. 춘향아, 울지 말아라. 한양성 남북촌에 옷 같은 여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많건만은 그중 심처 깊은 정 너밖에 없었다. 내 아무리 대장부라 한들 잠시인들 잊을 소냐. 서로 기가 막혀 못 떠나고 있을 때에 도령님을 모시고 갈 후행 사령이 헐떡헐떡 들어온다. 도령님, 어서 행차옵소서. 춘향이 할 길 없어 술 한 잔 부어 눈물 섞어드리면서 말한다. 한양성 가시는 길에 강가에 늘어선 푸른 나무들은 제 작별의 서러움을 머금었으니 제 정을 생각하시오. 말에 오른 채 지치시어 병이 날까 염려되오니 천금같이 귀하신 몸 조심하옵소서. 푸른 가로수 우거져 늘어선 길에 평안히 행차하시고 종종 편지나 하옵소서.
하루아침에 낭군을 이별하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더라. 이때 도령님은 올라갈 때 숙소마다 잠 못 이룬다. 보고 지고 내 사랑 보고 지고 낮이나 밤이나 잊지 못하는 우리 사랑. 날 보내고 그린 마음 속히 만나 풀리라.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마음을 굳게 먹고 과거에 급제하여 미구에 도임할 것만 바라는 것이었다. 이때 수상만에 신관사또 났으니 자하문 변학도라는 양반이 오는데 문필도 유려하고 인물과 풍채도 활발하고 풍류 속에 달통하여 외입속이 넉넉하되 흠이 있으니 성정이 괴팍하고 실덕도 하고 판결을 잘못하는 일이 간간이 있으므로 아는 이들은 다 고집불통이라고 하였다. 신년맞이 하인이 뵐 때 행군하는 풍악소리 성동에 진동하고 사면육각 천마성은 원근에 낭자하다. 광활루에 보진하여 옷을 갈아입고 객사의 연명차로 나며 타고 들어갈 때 백성의 눈에 엄숙하게 보이려고 눈을 별로 궁글궁글하며 객사에 들어가 동원에 좌기하고 도임상을 잡순 후이다. 행수 문안이요. 행수 군관의 집례를 받고 육반 관속의 현신을 받은 뒤 사또가 분부하였다. 순호 불러서 기생 점거하렸다. 호장이 분부 듣고 기생 안책 들여놓고 차례로 이름을 부른다. 명월이, 나요. 도홍이, 나요. 재봉이, 나요. 연심이. 나요. 연연히 고운 기생도 그 중에 많건만은 사또께서는 근본 춘향의 말을 높이 들었는지라 아무리 들어도 춘향의 이름이 없는지라 사또 순호불로 묻는다. 기생 점거 다 되어도 춘향은 안 부르니 그녀는 퇴기란 말이냐? 순호 여쭙는다. 춘향모는 기생이나 춘향은 기생이 아니옵니다. 이에 사또가 묻는다. 기생이 아니면 어찌 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높이 놨느냐? 근본은 기생의 딸이 없고 덕색이 장암으로 구간 사또자제 이도령과 백년 가양 맺고 도령님 가실 때에 과거에 급제하면 데려간다 하였기 춘향이도 그리 알고 수절하고 있습니다. 이놈, 이 무식한 상놈, 그게 어떤 양반이라고? 엄부시하여 장가전 도령님이 화방이 작첩하여 살까? 이놈,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냈다가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내가 저 하나를 보려다가 못 보고 그저 가랴? 잔말 말고 불러오너라. 춘향을 부르라는 명령이 내리자 이방 호방이 여쭙는다. 춘향이가 기생이 아닐 뿐더러 전 사또자제 도령님과 맹약이 중하온데 같은 양반의 분이로 부르라 하시니 사또님 채모가 손상될까 걱정되나이다. 사또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만일 춘향을 시각지체한다면 이방 형방들이야 각청 두목을 모두 파면할 것이니 빨리 대령시키지 못할까? 육방이 소동을 일으키고 각청두목이 넋을 잃는다. 사령 군노 뒤섞여서 춘향집 문전에 당도하였다. 이리 오너라! 춘향이 깜짝 놀라 문틈으로 내다보니 사령 군노들이 나와 있다. 번수님네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오시기 뜻밖이네. 춘향이 나가서
김번수며 이번수며 여러 번수 불러들여 제 방에 앉힌 후에 향단 불러 주안상 들여 취하도록 먹이고 괴문 열어 돈 단량을 내어놓는다. 여러 번수님네 가시다가 술이나 잡숫고 가시오. 뒷일이 없게 하여 주오. 돈 받아차고 흐늘흐늘 들어갈 때 행수 기생이 나와 두 손 땅땅 마주치며 말한다. 여봐라 춘향아, 말 듣거라. 너만한 정절은 나도 있고 너만한 수절은 나도 있다. 너만한 정절이 왜 없으며 너만한 수절이 왜 없겠느냐? 정절 부인 아가씨, 수절 부인 아가씨, 조그만 너 하나로 말미암아 육방이 소동하고 각청두목이 다 죽어간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춘향이 할 수 없어 수절하던 그 태도로 대문 밖에 썩 나서며 말한다. 행수형님, 사람의 괄식 그리 마오. 그대라고 대대 행수며 나라고 대대로 춘향인가? 인생 한 번 죽으면 그만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동원으로 들어간다. 춘향 대령하였소. 춘향이 상방에 올라가 무릎을 여미고 앉았을 뿐이다. 사또 보시고 크게 기뻐서 분부한다. 오늘부터 몸단장 정의하고 수청을 거행하라. 사또님 분부 황송하오나 일부종사 바라오니 분부 이행 못하겠소. 사또가 칭찬한다. 아름답고 아리따운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연료로다. 내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수재는 경성 사대부의 자제로서 명문 귀족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 한때 사랑으로 잠깐 희롱하던 너를 조금이나 생각하겠느냐. 너 혼자 평생을 수절하다가 고운 얼굴이 늙어지고 백발이 들이우면 불쌍하고 가련한 게 아니겠느냐. 네 아무리 수절 안들 누가 너를 열려라 칭찬하랴. 응? 네가 말을 좀 하여라. 춘향이 여쭙는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며 열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킨다함을 본받고자 하옵는데 분부가 이러하오니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옵고 정절이 있는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하오니 처분대로 하시오. 이년 들어라. 모반 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하게 되고 관장을 조롱하는 죄는 기시율에 처한다고 써있으며 관장을 거역한 죄는 어명에 처하고 정배 보내느니라. 죽는다고 서로 말하라. 유부녀를 겁탈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오? 사또 기가 막혀 어찌나 분하던지 첫마디에 목이 쉬어 호령한다. 이년을 잡아내려라. 명령이 떨어지니 골방에 수청통인이 달려들어 춘향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렸다. 급창! 예! 이년 잡아내려라. 춘향이 뿌리치며 악을 쓴다. 놓아라! 중계로 내려가니 급창이 달려들었다. 요년 어떠하신 존전이라고 대답이 그러하고 살기를 바랄 소냐. 대뜰 아래 내려치니 맹호 같은 군노 사령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감태 같은 춘향의 머리채를 어린 시절 연실 감듯 뱃사공에 닷줄 감듯 4월 8일 등대 감듯 휘휘 친친 감아쥐고 동댕이 치니 불쌍하다 춘향 신세. 백옥 같은 고운 몸이 육자백으로 엎어졌구나. 좌우의 나졸들이 능장, 곤장, 형장이며 주장을 짚고 늘어섰다. 아래라! 형리를 대영하라! 머리 숙여라! 사또는 어찌나 분이 났던지 벌벌 떨며 허푸허푸한다. 이 여봐라! 골통을 부수고 물고장을 올려라! 춘향을 형틀에 올려매고
형장이며 태장이며 곤장이며 한아름 담쑥 안 하다가 형틀 아래 좌르륵 부딪히는 소리에 춘향의 정신 혼미한다. 사또님의 분부 지엄한데 저런 년을 무슨 사정 두오리까? 이년이 다리를 까딱 말아라. 만일 요동하였다가는 뼈 부서지리라. 호통하고 들어서서 검장 소리 발 맞추어 서면서 가만히 말한다. 한두 개만 견디소. 어쩔 수가 없네. 요 다리는 요리 틀고 저 다리는 저리 트소. 매우 쳐라. 때리오. 딱 붙어서 부러진 형장개비는 푸르륵 날아 공중에 잉잉 솟아 상대 대뜰 아래 떨어지고 춘향이는 아픔을 참으려고 이를 북북 깔며 고개만 빙빙 두른다. 아유, 이게 웬일이여? 곤장 태장을 치는 데는 사령이 서서 하나 둘 세 것만은 형장부터는 법장이라 형리와 통인이 닭싸움하는 모양을 마주 엎디어서 하나 치면 하나 긋고 둘 치면 둘 긋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이 술집 바람벽에 술값 긋듯 그어놓으니 한일자가 되었구나. 춘향이는 저절로 설움에 겨워 맞으면서 운다. 일편단심 굳은 마음은 일부 종사의 뜻이오니 한남 매를 치신다고 1년이 다 못 가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 편하리까. 남원부의 한량이며 남녀노소 없이 모여 구경할 때 모두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 매를 친다. 이부절을 아옵는데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내 마음, 이 매 맞고 아주 죽어도 이도령 못 잊겠소. 세 번째 매를 친다. 삼종질의 중한법 삼강오륜 알았으니 세 차례의 형문을 받고 정배를 갈지라도 삼청동에 계시는 우리 낭군 이도령을 못 잊겠소. 다섯 번째 매를 친다. 옳은 윤기 그치지 않고 부부 유별 오행으로 맺은 연분, 올놀이 찢어내도 오매불망 우리 낭군 온전히 생각나네. 오동취야 밝은 달은 임계신데 보련만은 오늘이나 편지 올까 내일이나 편지 올까 무제한 이내 몸이 악사할 리 없으니 잘못 판결로 죄수 만들지 마옵소서. 여섯 번째 매를 친다. 66은 36으로 낱낱이 고찰하여 6만 번 죽인데도 6천마디 얽힌 사랑 맺은 마음 변할 수 전혀 없소. 일곱 번째 매를 친다. 칠거지약 범하였소. 칠거지약이 아니거늘 칠개 형문이 웬일이오. 칠척검 드는 칼로 동강동강 잘라서 이제 바삐 죽여주오. 칠하하는 저 형방아 칠 때마다 살피지 마소. 칠보홍한 나 죽겠네. 여덟 번째 매를 친다. 팔자 좋은 춘향 몸이 팔도 300 수령 중에 제일 명관 만났구나. 팔도 300 수령님네 백성 다스리려 내려왔지. 악형하러 내려왔나. 아홉 번째를 친다. 구곡간장 굽이 썩어 이내 눈물 9년지수 되겠구나. 구고 청산 장송배여 올차고 샘배 만들어 타고 한양성중 급히 가서 궁궐 나라님께 구구의 억울한 사정 여쭈옵고 삼청동 찾아가서 우리 사랑 맺힌 마음 마음껏 풀련마는. 열 번째 매를 친다. 십생구사할지라도 80년 정한 뜻을 10만 번 죽인데도 가망 없고 무가네요. 16세 어린 춘향 곤장 맞아 원통한 귀신 되니 가련하고 가련하오.
열치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11, 12, 15번째 매를 친다. 15야 밝은 달은 떼구름에 묻혀있고 서울 계신 우리 낭군 삼청동에 묻혔으니 달아 달아 임 보느냐. 임 계신 곳 나는 어이 못 보는고. 20 치고 끝날까 하였더니 25번째 매를 친다. 25현 야탄월에 저기러기. 너 가는데 어디냐. 가는 길에 한양성 찾아들어 삼청동 우리님께 내 말 부디 전해다오. 나의 모습 자세히 보고 부디 잊지 말아라. 33천 어린 마음을 옥황전에 아뢰려고 옥 같은 춘향 몸에 솟느니 유혈이요 흐르느니 눈물이다. 피눈물 한데 흘러 무릉도원의 홍유수라. 소녀를 이리 말고 능지처참 박살하여 죽여주면 죽은 뒤에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원조 함께 울어 정막공산 달 밝은 밤에 우리 이도령님 잠든 후 파몽이나 하여지이다. 춘향이 점점 악을 쓰다가 지쳐 더 말 못하고 기절하니 엎드려 있던 형방 통인 고개 들어 눈물 씻고 매질하던 사령도 눈물 씻고 돌아서며 말한다. 사람의 자식으로선 이지 못하겠네. 좌우에 구경하는 사람과 거행하는 관속들도 눈물 씻고 돌아서며 말한다. 춘향이 매 맞는 거동 사람 자식은 못 보겠다. 모질도다 모질도다. 춘향 정절이 모질도다. 하늘이 낸 연료로다. 남녀노소 없이 눈물 흘리며 돌아설 때 사또인들 좋을 리가 있으랴. 내 인연 관청뜰에서 발악하며 맞으니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루에도 또 그런 거역을 할까. 반은 죽고 반은 산 춘향이 점점 악을 쓴다. 여보 사또 들으시오. 죽기를 결심하고 먹은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시오. 계집의 품은 원하는 5, 6월에 서리칩니다. 원통한 혼이 하늘로 다니다가 우리 나라님 앉은 곳에 이 원정을 아래오면 사또인들 무사하랴. 덕분에 죽여주오. 사또가 기가 막혀 명을 내린다. 그년 말 못할 년이로군. 큰 칼 씌어 옥에 가두어라. 큰 칼 씌워 봉인하여 옥사장이 등에 업고 산문 밖을 나올 때에 춘향모 이 말 듣고 정신없이 들어오더니 춘향의 목을 안고 온다. 이게 웬일이냐? 죄는 무슨 죄며 매는 무슨 매냐? 집사님네 이방님네 내 딸이 무슨 죄요? 아이고 내 일이야. 70당년 늙은 것이 의지할 데 없이 되었구나. 아이고 내 딸 매 맞은 자리 보소. 빙설 같던 두 다리에 연지 같은 피 비쳤네. 아이고 왜 못생긴 월매 딸이 되어 이 모양이 웬일이냐? 춘향아, 정신 차려라. 아이고, 내 신세야. 옥중에 들어가서 옥방의 모양을 살펴보니 부서진 죽창 틈으로 살을 쏘나니 바람이요 무너진 헌벽이며 헌 자리에서 벼룩 빈대가 온몸으로 기어든다. 죽창문을 열어젖히니 밝고 깨끗한 달은 방 안으로 든다마는 어린 것이 홀로 앉아 달에게 묻는 말이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데 밝은 기운 비춰라. 나도 좀 보자꾸나. 우리 님이 누웠더냐? 보는 대로만 네가 일러 나의 수심 풀어다오.
애고애고 슬피 울다가 호련히 잠이 들어 꿈을 꾸다가 깨어보니 옥창 밖에는 앵두꽃이 떨어져 보이고 거울 복판이 깨어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려있듯이 보이거늘 나 죽을 꿈이로다 하고 수심과 걱정으로 밤을 새우더라.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는 퍼붓는데 옥 밖으로 장님 하나가 지나가는데 서울 봉사 같으면 문수하오라고 외치련마는 시골 봉사라 문복하오라고 외치며 가니 춘향이 듣고 여보, 어머니, 저 봉사 좀 불러줘. 춘향모가 봉사를 부른다.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그 누구요? 춘향의 모요. 어째 찾나? 우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봉사님을 잠깐 오시라 하오. 날 찾기 의외로군. 가보세. 봉사가 옥으로 들어갈 때 춘향모 봉사의 지팡이를 잡고 길을 인도하였다. 봉사님, 이리 오시오. 이것은 돌다리요, 이것은 개천이요. 응? 조심하여 건너시오. 봉사님, 어서 오. 봉사는 춘향이가 일색이란 말을 듣고 반가워한다. 음성을 들으니 춘향각시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대체 나를 어째 청하였나? 예, 다름이 아니라 간밤에 흉몽을 꾸었기로 해몽도 하고 우리 서방님이 어느 때나 나를 찾을까 기륙 여부를 점치려고 청하였소. 그리하세. 봉사가 점을 치는데 저 태서의 믿음직한 말을 빌어 존경을 다하여 축원하옵나니 하늘이 언제 말씀하시었고 땅이 언제 말씀하셨으리오마는 두드리오면 곧 응하시는 것이 신령하심이니 응감하시어 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통을 철컹철컹 흔들더니 말한다. 어디 보자. 1, 2, 3, 4, 5, 6, 7. 아이, 좋다. 좋은 괴로구나. 자네 서방님이 머지않아 내려와서 평생의 한을 풀겠네. 걱정 마오. 참 좋거든. 춘향이 대답한다. 말대로 그러하면 오죽이나 좋사오리까. 간방 꿈의 해몽이나 좀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자상히 말을 하소. 단장하던 채경이 깨어져 보이고 창 앞에 앵두꽃이 떨어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린 듯이 보이고 태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말라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봉사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마 있다 말하였다. 그 꿈이 장이 좋다. 꽃이 떨어지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울이 깨어지니 어찌 큰 소리 한 번 없겠는가.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렸음은 만인이 다 우러러 봄이라. 바다가 말랐으니 용의 얼굴을 볼 것이며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되리라. 하이, 좋다. 쌍가마 탈 꿈이로세. 걱정 말게. 멀지 않네. 한참 일이 수작할 때 까마귀가 뜻밖의 옥밖에 담에와 앉아서 가옥가옥 울거늘 춘향이 손을 들어 날리며 말하였다. 방정 맞은 까마귀야.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묻는다. 가만히 있어.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었지? 예, 그래요. 좋다, 좋다. 가는 아름다울 가요. 옥은 집 옥이라.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언간에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소. 지금은 복채 천냥을 준대도 아니 받아갈 것이니 두고 보고 연기하게 되는 때에 괄시나 부디 마소.
나는 돌아가네. 춘향은 장탄수심으로 세월을 보내었다. 이때 한양성 이도령은 주야로 시서 백가어를 숙독하였으니 글로는 200이요 글씨는 왕이지라. 국가의 경사에 있어 태평가를 보일 때에 서책을 품에 품고 과거장에 들어가 좌우를 둘러보니 수많은 백성과 허다한 선비가 일시에 절을 한다. 어락풍류 청아한 소리에 앵무새가 춤을 춘다. 대제학을 택출하여 어제를 내리심에 도승지를 모셔내어 홍장에 걸어놓으니 글재하였으되 춘당 춘색 고금동이라 뚜렷이 걸렸거늘 이도령 글재를 살펴보니 익히 보던 바더라.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를 생각하여 용지연에 먹을 갈아 당황모 무심피를 반중동 덤벙 풀어 왕이지 필법으로 조맹부채를 받아 담붓으로 휘갈겨내니 상시관이 그를 보고 자자마다 비점하고 구구마다 관주하였다. 용사 비등하고 평사 나가니라. 금세의 큰 인재로다. 금방의 이름을 불러 어주 석잔 권하신 후 장원급제 휘장하시었다. 실내에 진퇴 나올 적에 머리에는 임금이 내린 꽃이요 몸에는 앵삼이요 허리에는 학대로다. 3일간 거리에서 논 연후에 산소에 제사 지내고 임금께 절하니 임금께서 친히 불러보신 후에 경에 제주 조정의 으뜸이라 하시고 도승지 입시하여 전라도 어사를 내리시니 평생에 소원하던 바였다. 수의, 마패, 유척을 내주시니 전학기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철관 풍채는 깊은 산의 맹호와 같았다. 이튿날 서리 중방을 불러 분부하되 막중한 국사를 거행함에 있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추상같이 호령하며 서리 불러 분부하되 너는 좌도로 들어 진산, 금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 구례로 이 파릅을 둘러 아무날 남원읍으로 대령하고 홍방역절 너희들은 우도로 용안, 함열, 인피, 옥구, 김제, 만경, 고부, 부안, 흥덕, 고창, 장성, 영광, 무장, 무안, 한평으로 둘러 아무날 남원읍으로 대령하고 종사 너는 익산, 금구, 태인, 정읍, 순창, 옥양, 나간, 순천, 곡성으로 둘러 아무날 남원읍으로 대령하라. 분부하여 각기 나누어 보내신 후에 어사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숫째 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헌파립에 버리줄을 총총 매어 각근 달아쓰고 당만 남은 헌망건에 가풀관자 녹근 당줄 달아쓰고 의뭉하게 헌도복에 무명실띠를 가슴속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헌부채에 솔방울 선추 달아 햇볕을 가리고 내려올 때 한내, 주엽정이, 가린내, 신금정 구경하고 공북루 서문을 얼른 지나 남문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서호 강남 여기로다. 차차로 암행하여 내려올 때 수령들이 어사났단 말을 듣고 민정을 가다듬고 전공사를 염려할 때 누구인들 편할까. 이방 호장 넋을 잃고 공사에 회개하는 형방 서기 여차하면 도망할 준비로 신발끈을 감고 수많은 청상이 넋을 잃어 분주할 때 이때 어사또는 임실 구핫들 근처를 당도하니 이때 마침 농사철이라 농부들이 농부가를 부르는 것이 들렸다. 어여러 상사디요. 건리천건 태평시에 도덕 높은 우리 성군 강구연월 동요듣던 요임금 성덕이라 어여러 상사디요. 순임금 높은 성덕으로 내신 성기 역산에 밭을 갈고 어여러 상사디요. 신동씨 내신 땅이 천추만대 유전하니 어이안이 높으던가 어여로 상사디요. 하우씨 어진 임금 9년 홍수 다스리니 어여로 상사디요. 은왕 성탕 어진 임금 대한 7년 당하였네 어여로 상사디요.
천웅 공명 좋은 호강 이 업을 당할 소냐 여러 상사디요. 남북 전답 기경하여 한포 고복하여 보세 얼얼얼 상사디요. 한참 이러할 때 어삿도 주령 짚고 이만치 떨어져서 농부가를 구경하다가 올해도 대풍이로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 중년이 넘은 노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서 등걸밭을 일구는데 갈먹덕 숙여 쓰고 쇠스랑 손에 들고 백발가를 부르는 것이다. 등장 가자 등장 가자. 하느님 전에 등장 갈 양이면 무슨 말을 하실는지. 늙은이는 죽지 말고 젊은 사람 늙지 말게. 하느님 전에 등장 가세. 원수로다 원수로다. 백발이 원수로다. 오는 백발 막으려고 우수에 도끼 들고 좌수에 가시 들고 오는 백발 두드리며 가는 홍안 걸어 당겨 청사로 결박하여 단단히 졸라매되 가는 홍안 저절로 가고 백발은 스스로 돌아와 귀 밑에 살 집히고 검은 머리 백발 되니 조여청 사모성설이다. 무정한 게 세월이라 소년 행락 깊은들 왕왕이 달라가니 이 아니 광음인가. 청금준마 잡아타고 장안대도 달리고자 만고 강산 좋은 경치 다시 한번 보고지고 화조 월석 사시 가경일세. 슬프다 우리 번님 어디로 가겠는고. 구추 단풍잎 지듯이 선뜻 떨어지고 새벽 하늘 별 지듯이 삼삼오오 쓰러지니 가는 길이 어드맹고 어여로 가래질이야. 아마도 우리 인생 일장춘몽인가 하노라. 한참 이러할 때 한 농부 썩 나서며 담배 먹세 담배 먹세. 갈멍덕 숙여 쓰고 두렁에 나오더니 곱돌조대 넌짓들어 꽁무니 더듬더니 가죽삼지 빼어놓고 담배에 새우침을 뱉어 엄지손가락이 자빠라지게 비빗비빗 단단히 넣어 집불을 뒤져놓고 화로에 푹 찔러 담배를 먹는데 농군이라 하는 것이 대가 빡빡하면 쥐새끼 소리가 나겄다. 양 볼때기가 오목오목, 콧공기가 발신발신, 연기가 홀홀 나게 피워물고 나서니 어삿도 반말하기는 공성이 났지. 저 농부 말 좀 물어보면 좋겠구만. 무슨 말? 이거 올 춘향이가 본관에 수청 들어 뇌물을 받아먹고 민정에 폐를 끼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을 낸다. 걔가 어디 삽나? 아무데 살든지. 아무데 살든지라니. 걔는 눈콩알 귀콩알이 없나? 지금 춘향이는 수청 아니든다 하여 형장 맞고 갇혔으니 창가에 그런 열려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양아치가 더러운 말을 짓거리다가는 빌어먹도 못하고 굶어 돼지리라. 이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한 번 간후 소식 없으니 인사가 그렇고는 벼슬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하지. 그게 무슨 말인고? 왜? 어찌 됐나? 되기야 어찌 되랴마는 남이 말이라고 구습을 너무 고약하게 하는군. 자네가 철 모르는 말을 하면 그렇지. 수작을 파하고 돌아선다.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들 일하오. 하직하고 한모롱이를 돌아드니 아이 하나 오는데 주령막대 끌면서 시조 절반, 사설 절반 섞어 중얼거린다. 오늘이 며칠인고 천리길 한양성을 며칠 걸어 올라가랴. 조자룡이 강 건너던 청총마가 있더라면 오늘로 가련마는 불행하다. 춘향이는 이서방을 생각하여 옥중에 갇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불쌍하다. 몹쓸 양반 이서방은 한 번 간후 소식이 없으니 양반의 도리는 그러한가. 어삿도 그 말 듣고 묻는다. 예, 어디 사니?
남원읍에 사오. 어디를 가니? 서울 가오. 무슨 일로 가니? 춘향의 편지 갖고 구간댁에 가오. 예, 그 편지 좀 보자꾸나. 그 양반 철 모르는 양반이네. 웬 소린고? 글씨 들어보. 남의 편지도 어렵거든. 황차 남의 내간을 보잔단 말이오. 예, 들어라. 행인이 임바로 개봉이란 말도 있나니라. 좀 보면 관계하냐? 그 양반 몰골은 흉악하구만 문자 속은 기특하오. 얼른 보고 주오. 후레자식이로고. 편지 받아 떼어보니 혈서로 하였는데 평사 나간 기러기 격으로 그저 툭툭 찍은 것이 모두 다 애고로다. 어사 보더니 두 눈에 눈물이 맺거니 듣거니 방울방울이 떨어지니 저 아이 말한다. 남의 편지 보고 왜 우시오? 어따 예. 남의 편지라도 서른 사연을 보니 자연 눈물이 나는구나. 여보, 인정 있는 체하고 남의 편지 눈물 묻어 찍히오. 그 편지 한 장 값이 10단량이오. 편지값 물어내오. 여봐라. 이도령이 나와는 중마고우로서 하양에 볼 일이 있어 나와 함께 내려오다 완영에 들렀으니 내일 남원에서 만나자 언약하였다. 나를 따라가 있다가 그 양반을 뵈어라. 그 아이 가로막고 서울을 저 건너로 아시오? 하며 달려들어 편지 내오. 서로 다툴 때 옷자락을 잡고 힐난하며 살펴보니 명주전대를 허리에 둘렀는데 제기 접시 같은 것이 들었건을 물러나며 말하였다. 이건 어디서 났소? 찬바람이 나오. 이놈, 만일 천기 누설하였다간 성명을 보전치 못하리라. 당부하고 남원으로 들어올 때 박석재를 올라서서 사면을 둘러보니 산도 얘 보던 산이요 물도 얘 보던 물이다. 남문박 썩 내달아 광활루야 잘 있더냐 오작교야 무사하냐 객사청청 유색시는 낙유매고 청운 낙수 맑은 물은 내발 씻던 청개수라 녹수진경 넓은 길은 왕래하던 옛길이라. 어사 또 누에 올라 자상히 살펴보니 석양은 서에 있고 잠자려는 새는 숲으로 들어갈 때 저 건너 버드나무는 우리 춘향 그네 메고 오락가락 놀던 양을 어제 본 듯 반갑도다. 푸른 숲 사이에 춘향집이 저기로다. 저 안에 내동원은 얘 보던 모습이요. 석벽의 험한 옥은 우리 춘향 우는 듯 불쌍하고 가엾다. 서산에 해지는 황혼에 춘향 문전 당도하니 행랑은 무너지고 몸체는 꾀를 벗었는데 얘 보던 벽오동은 수풀 속에 우뚝 서서 바람을 못 이기어 추레하게 서 있거늘 나지막한 담 밑에 백두름은 함부로 다니다가 개한테 물렸는지 깃도 빠지고 다리를 징금 낄룩 뚜루룩 우르물고 빗장한 누런 개는 기운 없이 졸다가 구면의 손님을 몰라보고 컹컹 짖고 내닫는다. 요 개야, 짖지 마라. 주인 같은 손님이다. 내 주인은 어디 가고 네가 나와 반기느냐? 중문을 바라보니 내 손으로 쓴 글자가 충성충자 완연하더니 가운데 중은 어디 가고 마음 심자만 남아있고 누운 용 같은 힘있는 글씨 입춘서는 동남풍에 펄렁펄렁 이내 수심 돋아낸다. 그렁저렁 들어가니 안뜰은 적막한데 춘향목 어덩보소 미음솥에 불러오며 아이고 내 일이야. 모질도다 모질도다. 이 서방이 모질도다. 위경에 내 딸 아주 잊어 소식조차 없네. 아이고 서른지고. 에휴, 향단아 이리 와 불러오라. 하고 나오더니 우란 개울물에 흰머리 빗고 정한수 한 동이를 단아에 받쳐놓고 땅에 엎드려 축원하되
천지지신 일월성신은 화이동심하옵소서. 다만 동료 춘향이를 금쪽같이 길러내어 외선봉사 팔았더니 무죄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으니 살릴 길이 없사옵니다. 천지지신은 감동하사 한양성 이몽룡을 청운에 높이 올려 내 딸 춘향 살려주사이다. 아휴. 빌기를 다한 후에 향단아, 담배 한 대 붙여다고. 춘향모 받아 물고 후유 한숨 눈물 지을 때 어사 춘향모 정성 보고 내가 벼슬한 게 선영 음덕으로 알았더니 우리 장모 덕이로다 하였다. 그 안에 뉘 있나? 뉘시오. 내로세. 아이, 내라니 뉘신가? 어사 들어온다. 이서방일세. 아휴, 이서방이라니? 이풍원 아들 이서방인가? 장모 망령이로세.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뉘여. 사위는 100년을 두고 대접해야 할 손님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모르는가? 춘향모 반겨하며 아유, 이게 웬일인고?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와? 바람이 크게 일더니 바람결이 풍겨온가? 응? 여름날 구름이 기묘한 산봉우리처럼 엉기더니 구름 속에 쌓여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들어가세. 아유.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 상거린이 되었구나. 아유, 이게 웬일이요? 양반이 그랬되매 경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가산을 탕진하여 부친께서는 학장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냥이나 얻어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 일영 말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아휴, 무정한 이 사람아. 1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더니 그런 인사가 있으며 후기인지 바랐더니 일이 잘 되었소. 아휴, 쏘아놓은 살이 되고 읊질러진 물이 되어 누구를 원망할까 마는 내 딸 춘향 어쩔랍까. 아휴. 어사 짐짓 춘향모에 하는 거동을 보려 하고 시장하여 내 죽겠네. 날 밥 한 술 주소. 춘향모 밥 달라는 말을 듣고 밥 없네. 어찌 밥 없을 꼬마는 홧김에 하는 말이었다. 이때 향단이 옥에 갔다 나오더니 저희 아씨 야단 소리에 가슴이 우둔우둔 정신이 월렁월렁 정처 없이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전에 서방님이 와 계시는구나. 어찌 반갑던지 우르르 들어간다. 향단이 문안이요. 아휴, 대감님 문안이 어떠하시며 대부인 기후 안녕하시며 서방님께서도 원로에 평안히 행차하시니까. 오냐, 고생이 어떠하냐? 소녀 몸은 무탈하옵니다. 아휴, 큰아씨 그리 마오. 멀고 먼 천리길에 누굴 보려고 와 계시간데 이 괄시가 웬일이오. 아기씨가 아시면 지레 야단이 날 것이니 너무 괄시 마옵소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먹던 밥에 풋고추 절이김치 양념 넣고 단간장에 냉수 가득 떠서 모반에 받쳐드린다. 더운 진지 할 동안에 시장하신데 우선 요기하옵소서. 어사 또 반겨하며 봐봐, 너 본 지 오래로구나. 여러 가지를 한 데다가 붓더니 숟가락 댈 것 없이 손으로 뒤져서 한편으로 몰아치더니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하는구나. 춘향모 하는 말이 헐씨구, 밥 빌어 먹기는 공성이 낫구나. 아휴.
이때 향단이는 저희 아기씨 신세를 생각하여 크게 울지는 못하고 훌쩍이며 어찌할 거나. 도덕 높은 우리 아기 씨를 어찌하여 살리시려오? 어쩔 거나. 실성으로 우는 양을 어사또 보시더니 기가 막혀 위로한다. 여봐라 향단아, 우지 마라. 너희 아가씨가 설마 살지 죽을 소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춘향모 듣더니 말한다. 아이고, 양반이라고 오기는 있어서. 아휴, 대체 자네가 왜 저 모양인가? 향단이 말한다. 우리 크라시 하는 말을 조금도 괴념 마옵소서. 나이 많아 노망 중에 이 일을 당해놓으니 홧김에 하는 말을 일본인들 노아릴까? 더운 진지 잡수시오. 어사또 밥상 받고 생각하니 분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 마음이 울적 오장이 월렁월렁 석반이 맛이 없다. 향단아, 상 몰려라. 담뱃대 툭툭 턴다.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지. 그러지요. 서방님이 아기씨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향단이 여쭙는다.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댕댕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장도 간 곳 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요 몸에는 홍삼이라 상사 일념 끝에 만단 정회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 소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예서 동원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연문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뭐 어때? 연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히 있어.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또 기가 막힌다.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면 놀라 정신을 잃고 까무러칠 것이니 가만히 개옵소서. 춘향이 저희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란다. 어머니, 어찌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 생각하와 천방지방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이웃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려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아휴, 그저 왔다. 아휴,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주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정에 하였더니 혹시나 서방님께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띄고 내려온단 노문 왔소? 아휴, 답답해라. 아휴, 너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을 생시에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막혀하며 아이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 그린 님을 이리 쉬이 만날 손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그리어 일구월심 한일러니 이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일이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른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로 말아. 인명이 제천인데 설만들 죽을 소냐. 춘향이 저희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7년 대한 가문날에 갈민대우 기달린들 날과 같이 자진하던가. 심근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 내 신세 할 일 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장옥 봉장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 세저 바꾸어서 물색 곱게 덮어짓고 백방수주 진 치마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관망 신발 사들이고 절병 쳐는 비녀 밀화장도 옥지환이 함속에 들었으니 그것도 팔아다가 한삼 고이 불초치 않게 하여 주오. 금명간 죽으려니 세간 두어 무엇할까. 용장, 봉장, 반다지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별찬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르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본관 사또 생신이라 취중에 주막나면 나를 올려칠 것이니 형문 맞은 날이 장독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리송가. 만수운한 헝클어진 머리 이렁저렁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장패하여 죽거들랑 사꾼인 채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에 적막하고 요적한 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육진 장포 개렴하여 조촐히 상여 위에 덩그러니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째 앞남산 뒤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주고 비문의 새기기를 수절 원사 춘향지묘라 8자만 새겨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이나 하여 주오.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할 일 없이 거린되어 이 집 저 집 걸식하다가 언덕 밑에 조속조속 조울면서 자진하여 죽게 되면 지리산 갈가마귀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둥덩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다 파먹은들 어느 자식이 있어 후여하고 날려주리. 애고애고 섭게 울제 어삿도 우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서러워하느냐.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다. 춘향이는 어두침침 야삼경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명초는 사람을 낼째 별로 후박이 없건만은 나의 신세 무슨 죄로 이팔 청춘에 인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일인가. 옥중고생 삼사사계 밤낮 없이 이 모시기만 바랐더니 이제는 임의 얼굴 보았으나 광채 없이 되었구나.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제왕전에 무슨 말을 자랑하리. 애고애고 섭게 울제 자진하여 반생반사하는구나. 이튿날 조사 끝에 근읍 수령이 모여든다. 운봉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좌편의 행수군관, 우편의 청령사령, 한가운데의 본관은 주인이 되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리 잡고 예방 불러 고인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차의를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제 기치 군물이며 육각풍류 반공에 떠있고 노기홍상 기생들은 백수 나삼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 어삿도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원전에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를 당하였으니 주효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 거동보소. 어느 양반인데? 우리 안전님 거린 홍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운봉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노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많은 소리 혼님 맛이 사납겄다. 어삿도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져라. 운봉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래라. 어삿도 들어가 단좌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양양할제 어삿도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못 떨어진 개상판에 닭채접음,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제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제 어삿도 하는 말이 거린도 어려서 추구건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가기 무렴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구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겄다.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소반에 맛 좋은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 이 글을 보며 내렴에 일이 났다. 이때 어삿도 하직하고 간 연후에 공영 불러 분부하되 야, 일이 났다. 공방 불러 포진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 단속, 옥형리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형방 불러 문부 단속, 사령 불러 합번 단속, 한참 일이 요란할지에 물색 없는 저 본관이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하고 돌아오. 본관이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하고 주광이 난다. 이때 어삿도 군호할지에 서리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역절 불러 단속할지에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절 거동보소 외월망건 공단세기 세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집신에 한삼고의 산뜻 입고 육모방치 녹피끈을 손목에 걸어쥐고 예서 번뜻 제서 번뜻 남원읍이 우군우군 청파 역절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뜻 들어 아맹거사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을 진동하고 공영 들라.
외는 소리 육방이 넋으리러 공양이요. 등채로 후닥닥. 공방, 공방. 공방이 포진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냐. 등채로 후닥닥. 아이고, 이 박 터졌네.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장 실혼하고 삼색 나졸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할제 거동보소. 인괴 잃고 과절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 거요 깨지나니 북창고라. 본간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앙쥐 눈뜨듯하고 내하로 들어가서 아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오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이고 내다르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아이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가 분부하였다. 이 고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고을이라 소란을 금하고 객사로 옮겨하라. 좌정한 후에 다시 분부한다. 본관은 봉고 파직하라. 본관은 봉고 파직이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게 하고 옥형리를 불러 분리하되 네 고을 옥수를 다 올려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제한 후에 죄 없는 자는 놓아줄 때 어사또가 묻는다. 저 계집은 무엇이냐? 형리가 여쭙는다. 기생 월매의 딸인데 관청뜰에서 포악하게 군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냐? 본관 사또의 수청으로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을 아니 들려 하고 관청뜰에서 포악한 춘향이 올시다. 어사또가 분부한다. 내년이 수절한다고 관청뜰에서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말한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가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 들으소서.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무너지며 청송 녹죽이 눈이 온다고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바삐 죽여주오. 그리고 향단을 부른다.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관에 오셨을 때 10,000번 당부하였더니 어디로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가 분부한다.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위를 살펴보니 걸객으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으로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낭군 좋을시고 남원읍 내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때에 춘향모 들어와서 한없이 기뻐하는 말을 어찌다 말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어사또는 남원공사 닦은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 때 위세가 당당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연기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한편 기쁘고 또 한편 슬프지 아니하랴.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활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들은 해마다 푸르르건만 왕소는 다시 못 온다더니 나를 두고 이른 말이로다. 다 각기 이별할 때 만세 무량하옵소서. 다시 보기 망연이라. 이때 어사또는 좌우도를 돌며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어전에 절하니 삼당상에 입시하여 문부를 사정한 후에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곧바로 이조참이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 부인을 봉하시니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나와 부모 앞에 배우며 넓으신 은혜에 감사드리었다. 이판, 호판, 좌우 영상을 다 지내고 벼슬을 물러난 후에 정렬 부인과 더불어 100년을 동락할 때에 정렬 부인에게 3남 2녀를 두었으니 모두 총명하여 그 부친을 뛰어넘고 개개승승 직이 일품으로 만세에 유전하였더라.